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우리 가족은 지방에 위치한 시댁으로 내려가 차례를 지냅니다. 시어머님이 홀로 계신 터라 우리는 연휴 내내 그곳에서 머물며 지내곤 했습니다. 대궐 같은 집은 아니지만 시어머님의 성격처럼 깔끔히 정돈된 집은 늘 마음의 안정을 주곤 한답니다. 우리는 그곳을 별장처럼 이용하곤 했으니까요. 시어머님은 시집살이와는 거리가 먼 분으로 유머 가득한 입담으로 우리에게 늘 웃음을 주곤 했어요. 덕분에 시댁에 가기 전 긴장 대신 설렘이 먼저 찾아왔어요. 그 해는 아들 지훈이가 결혼식을 치르고 첫 명절이었기에 남편과 먼저 시댁으로 내려갔더니 시어머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뗐습니다. 애미야, 내가 들어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까탈스럽다고 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겠더구나. 네, 우리 때랑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번 명절 때 용식이네 집도 난리가 났었잖니. 용식이라면 작년에 아들 결혼시켰다던 그 집 맞죠? 그래, 애비보다 나이 1살 많은 그 용식이 말이야. 근데 그 집이 왜 난리가 나요? 시어머님이 잠시 한숨을 내쉬더니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듯 조곤조곤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니까 저번 명절 때 용식이 아들 영준이만 내려왔더라고. 그러다 보니 용식이 아내가 며느리는 왜 안 내려왔냐고 물었던 모양인데 영준이가 하는 말이 명절 때 각자 본인 집에 가자고 했다는 거야. 예? 각자 본인 집에요? 시어머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요. 그래, 알고 보니 결혼 전에 용식이 아들 며느리가 둘이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던 모양이야. 그것 때문에 큰 소리 나고 난리가 아니었어. 영준이가 뜯어 말리는데도 용식이 아내가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아글아글 쓰는 바람에 이혼 얘기까지 나왔다나 봐. 세상에나 그렇다고 전화해서 악을 쓰면 어떡해요. 내 말이 그 말이야. 굳이 친정에 있는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아글아글 썼다 보니 며느리 집에서 이혼시킨다고 난리치는 바람에 발칵 뒤집어졌었거든. 설마 이혼한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결국에는 용식이 아내가 사돈댁 가서 사과까지 했다지 뭐니. 요즘은 우리 때랑 다르다 보니 조심해야겠더라고. 어머님 얘기 들어보니까 무섭긴 하네요. 곧 시어머님이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우려를 조심스레 내비쳤어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나 손주 며느리 가은이가 명절 때 안 온다고 하면 굳이 오라고 하지 마라. 괜히 그러다 사달라면 골치 아프잖아. 들어보니 가은이 언니 오빠 둘 다 의사라고 하던데 그 집안 자체가 얼마나 까칠하겠어. 근데 가은이는 말수가 적어서 그렇지 까칠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애미가 나서서 명절에 그냥 오지 말라고 해라. 지훈이 혼자 내려오라고 하면 되잖니. 우리끼리 즐겁게 잘 지낼 수 있는데 괜히 오라 마라 할 필요 없잖니. 사실 가은이 입장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냥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둘만 잘 살면 그만 아니겠어. 그 배려 깊은 말에 감탄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현명하신 것 같아요. 내가 현명하긴 뭐가 현명해. 그날따라 시어머님의 깊게 패인 주름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는데요. 존경을 담아 솔직한 마음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연세에 그런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거죠. 제 말에 시어머님이 미소를 띠고 한층 낮은 목소리로 제게 다짐처럼 일렀어요. 나이만 들었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도 있잖니. 어른이
어른다워야 어른이란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는 거지. 애미야, 우리는 애들한테 창피한 어른은 되지 말자꾸나. 말끝에 담긴 울림이 오랫도록 귓가를 맴돌았다고 해야 할까요? 예, 어머님, 늘 명심하고 살게요. 어머님한테 항상 많이 배운다니까요. 제 말에 시어머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는데요. 시어머님의 그런 배려 덕분에 살면서 단 한 번도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길로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이니? 네, 엄마. 이번 명절에 말이야, 그냥 너 혼자 내려오도록 해. 네? 저 혼자 내려오라니요? 그러니까 가은이는 친정에 가고 너만 여기로 내려오라고. 가은이 불편하다고 할머니께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셨어. 알겠어요. 그럼 가은이한테 그렇게 말해놓을게요. 아들이 더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 가은이는 말수가 적긴 해도 성격이 고든 아이랍니다. 특별히 불만을 드러낸 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살갑진 않았지만 성실한 아이였기에 나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절 전날 밤 현관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에 문 밖을 내다보니 지훈이 옆에 선 가은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커다란 짐가방을 들고는 조심스레 집안을 들여다보던 모습에 어리둥절한 채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가은이는 사돈댁에 가라고 했는데 왜 내려왔어? 가은이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떨궜고 그 옆에서 지훈이가 조심스레 입을 뗐어요. 가은이가 처가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같이 내려왔어요. 저는 분명히 가라고 했어요. 진짜예요. 아들이 괜시레 눈치를 살피는 게 보여 제가 다시 며느리를 바라보자 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진짜로 제가 같이 오자고 했어요. 여기 불편할까봐 사돈댁으로 가라고 한 건데 뭐하러 내려왔어? 혹시 우리가 뭐라고 할까봐 내려온 거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친정보다 여기가 편해서요. 그 말에 우리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의외의 대답이었으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니? 당황한 기색으로 묻자 가은이가 잠시 머뭇거리다 감정을 실은 말투로 고백을 이어갔어요. 그게 오빠뿐만 아니라 새언니랑 형부도 의사잖아요. 그러다 보니 친정에 가면 저를 무슨 별종 부듯해서 불편해서요. 그 말에 시어머님이 발끈한 채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네가 뭐가 어떻다고 별종 부듯 한다는 거야? 순간 가은이의 눈시울이 붉어진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게 저는 의사긴 해도 수의사잖아요. 친정에서는 수의사라고 대화에 끼워주지도 않는걸요. 시어머님의 얼굴이 단숨에 굳어지더니 목소리에 힘이 실렸는데요. 동물 치료하는 의사도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의사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난 우리 손주 며느리가 수의사라고 여기저기 다 자랑하고 다니는구만. 그게 뭐 어떻다고 난리인 건지 모르겠네. 시어머님 성격 자체가 남을 헐뜯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사돈댁 이야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금세 다른 주제로 바꿨습니다. 그나저나 가은아, 그럼 너 내려온 김에 우리 동네 강아지랑 고양이 진료 좀 봐줄 수 있겠니? 진료를요? 가은이가 당황한 듯 되물었지만 시어머님이 마음을 굳힌 듯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자랑을 어찌나 하고 다녔던지 동네 사람들이 너 내려오냐고 몇 번이나 묻고 갔거든. 너만 괜찮다면 진료 좀 해주면 좋겠는데 말이야. 옆집 복돌이는 며칠 전부터 갑자기 밥도 잘 안 먹고 누워만 있다는데
들어보니 그 옆집 은영이 엄마가 잘못한 것 같아. 옆집 어르신이 잘못을 하다니요. 제가 궁금한 듯 묻자 시어머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글쎄 말이야. 동석이네 집 강아지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예쁘다고 내가 말했잖니. 그때 봤던 털이 새하얗던 그 강아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그 강아지 말이야. 그 강아지 이름이 해피인데 이름까지 예쁘잖아. 근데 은영이 엄마가 복돌이 처음 데리고 왔을 때 내가 이름을 좀 예쁘게 지으라고 했더니 말을 안 듣더니만 복돌이는 딱 이름처럼 복돌이처럼 자랐잖니. 그니깐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름이 참 중요한 거라니까. 암튼 그 은영이 엄마가 허구한 날 해피랑 복돌이를 비교하면서 복돌이한테 손을 접으라는 등 떼굴떼굴 굴러보라는 등 그러는데 복돌이는 그냥 냅다 꼬리만 흔들어대거든. 오죽했으면 복돌이 주특기가 꼬리 흔들기잖니. 모르는 사람을 봐도 짖지도 않고 그냥 꼬리만 흔들어대는데 그럼 사람들이 귀엽다고 간식을 막 주거든. 그러다 보니 복돌이가 많이 뚱뚱한 편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은영이 엄마가 또 복돌이한테 잔소리를 한 거야. 잔소리를 하다니요? 말도 마라. 아무리 부하가 난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상처를 줄 수가 있어 그래. 해피는 날씬하고 똑똑한데 넌 하루 종일 밥만 처먹고 잠만 쳐자니까 디룩디룩 살만 찐 거라고 하면서 해피 보면서 뭐 느껴지는 게 없냐고 창피한 줄 알라고 했다니까. 근데 옛말의 동물들도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하잖니. 그날 이후 복돌이가 삐친 건지 밥도 안 먹고 그냥 누워만 있는다니까. 세상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남이랑 비교하는 건데 어쩜 대놓고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난 그 해피보다 복돌이가 훨씬 좋아. 복돌이가 토실토실해서 참 예쁘거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무조건 토실토실 살이 있어야 예쁜 법이야. 무엇보다도 복돌이는 눈이 참 선하게 생겼어. 시어머님 말에 며느리가 갑자기 배를 움켜잡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떼굴떼굴 구르며 웃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애미야, 쟤 왜 저러는 거니? 지금 복돌이가 삐쳐서 단식 투쟁에 들어가는 바람에 은영이 엄마가 복돌이한테 매일같이 사과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게 뭐가 웃기다는 거야. 그 말에 며느리가 또다시 큰 소리로 웃고 있자 시어머님이 희한하다는 표정으로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은영이 엄마랑 같이 삼계탕을 끓여서 살코기만 다 발라줬더니 그건 먹더라고. 근데 복돌이가 어디 아픈 게 아닌지 명절 끝나고 병원 데리고 간다고 했거든. 그래서 수의사 선생님 오냐고 물었는데 은영이 엄마가 아주 좋아하겠구나. 그 말에 며느리가 겨우 웃음을 참고 입을 뗐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동네 강아지랑 고양이들 전부 질려볼게요. 대박이네. 근데 저기 미순이네 집은 손주가 거북이를 두고 간 모양인데 수의사면 거북이도 봐줄 수 있는 거지? 일광욕을 자주 해주긴 했다는데 걱정이 된다더라고. 그럼요. 거북이도 봐줄게요. 알았다. 그럼 내일 이장한테 방송 좀 해달라고 해야겠구나. 평소 며느리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법도 없었고 늘 눈치를 보며 대화를 이어가던 모습이 익숙했던 터라 그날처럼 배를 움켜잡은 채 소리내 웃는 모습은 정말이지 낯설 정도로 놀랍기만 했습니다. 다음날 차례를 지내고 난 뒤 오후부터 며느리는 동네 강아지와 고양이, 심지어 거북이까지 진료해줬는데요. 마당 한켠에는 줄지어 앉은 마을 어르신들과 품에 안긴 강아지, 고양이,
심지어 거북이까지 줄을 서 있었어요. 동물들을 바라보는 가은이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러면서도 줄곧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시어머님이 혼잣말처럼 말을 꺼냈어요. 내가 처음부터 가은이가 참 선하다고 했잖니. 동물을 저리 대하는 사람은 나쁜 마음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슬며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선한 줄은 알았지만 오늘 보니 다시 보이네요. 그 순간 가은이가 복도리의 길을 살며시 막으며 다소 단호한 목소리로 옆집 어르신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복돌이 나이가 지금 5살이 넘었잖아요. 그럼 사람 말을 다 알아들을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복돌이 앞에서 절대로 비교하는 말을 하거나 살이 쪘다고 그러면 안 돼요. 복돌이한테는 할머니가 인생의 전부인데 자꾸 그런 말하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 말에 어르신이 당황한 얼굴로 손을 허둥지둥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복돌이가 걱정돼서 그런 건데 앞으로 절대로 안 그럴게. 나도 우리 복돌이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우리 복돌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 말에 가은이가 복돌이를 토닥이며 환하게 웃었고 복돌이는 마치 이해했다는 듯 어르신 품에 쏙 안겨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늘 그렇듯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들뜬 기색이 묻어났는데요. 애미야, 지훈이랑 가은이가 놀러 왔다가 지금 올라갔다. 예? 애들이 거길 내려갔다고요? 놀란 채 되물었더니 시어머님이 웃음 띤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려와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그때 진료해준 강아지랑 고양이 그리고 거북이까지 전부 다시 진료하고는 사료랑 약 같은 것도 챙겨주고 갔어. 가은이가 얼마나 속이 깊은지 몰라. 그렇네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감자랑 쌀이랑 집에 있는 건 전부 우리 집으로 가지고 와서 삼겹살도 굽고 수박도 잘라 먹고 그랬잖니. 먹고 남은 건 귀한 농산물이라고 하면서 동물병원 직원들한테 나눠준다고 가은이가 전부 가져갔어. 애가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든다니까. 그날 이후로 시어머님의 입에서는 며느리에 대한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은이는 진짜 복덩이야. 요즘 애들 같지가 않다니까. 속이 참 깊어. 그런 칭찬 덕분이었는지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바뀌어 갔는데요. 예전에는 언니 오빠보다 공부 못한다고 늘 비교만 당했던 며느리가 시어머님에게 무조건 잘한다 예쁘다는 소리를 들으니 표정부터 달라져 갔습니다. 얼굴빛이 맑아지고 말끝에도 힘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요. 한 번은 시어머님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에는 가벼운 분노와 동시에 한켠에 따뜻함이 묻어나 있었어요. 애미야, 은영이 엄마랑 산에 갔는데 누가 강아지를 놔두고 갔지 뭐니. 말 못하는 동물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어 그래. 정말이요? 근데 그 강아지가 나를 쫄래쫄래 계속 따라오는 거야. 그게 너무 안 돼 보여서 데리고 왔잖니. 우리 두부가 무지개 다리 건넜을 때 너무 슬퍼서 다시는 안 키우려고 했는데 오늘은 두부를 처음 만난 날처럼 왠지 낯설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키우시게요? 살려고 나만 졸졸 따라오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있어야지. 우선 내가 키워보려고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하얀 강아지 사랑이가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이번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애미야, 요즘 가은이가 많이 바쁘겠지? 그건 왜 물어보세요?
그게 우리 사랑이가 말이야. 아무리 봐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하다니요? 뭐가 이상한데요? 그게 원래 아기 강아지들이 잠을 많이 자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얘는 이상하게 밥만 먹고 잠만 잔다니까. 애기 때는 다 그러잖아요. 그건 나도 알고 있다니까. 근데 진짜 이상한 건 한 번도 짖는 걸 못 봤어. 아무리 애기 강아지라고 해도 짖기는 하잖니. 근데 한 번을 짖지를 않는다니까.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가은이가 와서 한번 봐주면 좋겠는데 저번에 지훈이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많이 바쁘다고 하더라고. 그렇다고 사랑이를 데리고 시내 동물병원으로 가자니 너무 멀기도 하고 은영이 엄마 말 들어보니까 가은이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본다고 하지 뭐니. 그럼 제가 한번 살짝 물어볼까요? 그래 줄래? 근데 바쁘면 굳이 내려오지 말라고 하고.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주말에 내려가서 봐드릴게요. 너 바쁜데 미안해서 어쩐다니. 아니에요. 귀한 생명을 할머니께서 살린 건데 저도 그 정도는 도와드려야죠. 그럼 내려가는 김에 같이 내려갈까? 가서 할머니께 더 좋아하는 인절미 해달라고 하자꾸나. 며느리는 시어머님이 해주는 쑥 인절미를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나이 또래는 떡을 잘 안 먹는다고 하던데 며느리는 떡을 참 좋아했어요. 시간이 흘러 약속했던 주말 아들 며느리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며느리가 사랑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이상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묘하게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급기야 손끝으로 사랑이의 꼬리를 살짝 만져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님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왜? 우리 사랑이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며느리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게 조금 이상해서요. 이상하다니? 뭐가 이상해? 시어머님 얼굴이 걱정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그 순간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에 우리 모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할머님, 사랑이요. 강아지가 아닌 것 같아요. 강아지가 아닌 것 같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얘가 뭐라는 거야? 얘가 고양이라는 거야? 가은이가 진심으로 난감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게 아무래도 야생동물인 것 같아요. 뭐? 야생동물? 그 말에 우리 모두 할 말을 잃은 채 며느리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얘 너구리 같아요. 뭐? 너구리라니? 얘가 어딜 봐서 너구리야? 가만히 있어봐라. 너구리는 다크서클이 짙게 있는 애들 있잖아. 거기다 털 색깔도 다르잖니. 근데 우리 사랑이는 흰색이잖아. 근데 대체 어디가 너구리라는 거야? 며느리가 손을 모은 채 설명했습니다. 알비노라고 간혹 흰색도 나오긴 해요. 얘는 너구리가 분명한 것 같아요. 야생동물이고 알비노가 희귀종이라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뭐? 신고를 하다니? 이런 경우에는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법적으로 관리 대상이라서요. 진짜로 얘가 너구리란 말이야? 네, 너구리가 확실해요. 그것도 아주 보기 드문 희귀종이고요. 그렇게 모두가 얼떨떨한 분위기 속에서 며느리가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연락을 취했고 얼마 뒤 도착한 센터 직원이 사랑이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아지처럼 생기긴 했지만 얘는 너구리 맞습니다.
근데 진짜 강아지처럼 생기긴 했네요. 할머님이 엄청 잘 먹였나 보네요. 이렇게 통통한 너구리는 처음이에요. 그 말에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그니깐요. 저도 처음 보자마자 너무 통통해서 깜짝 놀랐어요. 완전 고도 비만 같아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통통해야 예쁜 거야.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뭐가 통통하다는 거야. 지금이 딱 보기 좋구만. 그 말에 다들 크크거리며 웃음을 참느라 애쓰고 있었는데요. 직원들조차 신기할 만큼 사랑이는 영락없는 강아지의 외모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렇게 사랑이, 아니 그 너구리는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떠나가는 사랑이를 보며 시어머님이 조용히 바라보다 눈물을 훔쳤습니다. 얼마 뒤 사랑이가 적응 훈련을 받고 다시 야생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전화를 걸어와 놀라운 말을 꺼냈어요. 애미야, 사랑이가 다시 왔더라. 예? 그 너구리가요? 처음에는 나도 눈을 의심했지. 근데 배가 땀산만해져서 왔어. 나를 빤히 쳐다보는 거야. 어머, 진짜요? 내가 백숙을 해서 멀찌감치 그릇에 담아놨더니 며칠 굶은 듯이 다 먹고 갔지 뭐니. 며칠 뒤 시댁에 함께 내려간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평소와는 달리 목에 힘까지 실어 말했습니다. 할머님, 야생동물한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나도 안 주려고 했지. 근데 사랑이 배가 남산만해져서 왔더라니까. 생각해봐라. 사랑이 입장에서는 여기를 친정이라고 생각하고 온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모른 척해. 그렇다고 해도 야생동물이잖아요. 사람 음식을 계속 주면 안 돼요. 그래도 만지진 않았어. 그냥 멀찌감치 그릇만 놔뒀어. 며칠 뒤 또다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이가 새끼를 낳았다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조심스레 상 근처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굴처럼 파인 자리에 몽글몽글한 털뭉치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사랑이가 그 곁을 떠나지 않은 채 조심스레 새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며느리 가은이가 작은 숨을 쉬듯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동물도 자기가 낳은 새끼를 저렇게 애지중지하는데 사람은 왜 자식을 차별하고 그러는 걸까요? 저는 그래서 동물이 참 좋아요. 얘들은 모든 것에 진심이거든요. 사랑이도 봐봐요. 비록 야생동물이긴 하지만 할머님을 믿고 찾아온 게 분명하다니까요. 믿고 의지할 친정에 있는 사랑이가 부럽네요. 말끝을 맺은 며느리의 얼굴에는 낯선 그림자처럼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님이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아줬어요. 너한테도 우리가 있잖니. 앞으로 할미가 떡도 많이 해주고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어떻게 할미가 후딱 임절미 만들까? 그 한마디에 며느리가 눈을 반짝이며 또 한 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처럼 입꼬리만 슬쩍 올리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눈가까지 번지는 진짜 웃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며느리 앞날에 아픔보다는 기쁨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